최신 뉴스. 가수 김용빈이 작곡가 조영수 없이의 신곡을 고가에 삼는데 결국 손빈아가 소유했다니. 김용빈 씨는 진실을 알고 정말 슬퍼할까요? 늦여름 여전히 무더운 서울의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번들거리는 오후였다. 강남 한복판의 작은 녹음실 안. 김용빈은 눈앞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듣고 숨을 삼켰다. 몇 초 되지 않는 전조였지만 이미 그는 이 곡의 결말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다. 조영수 작곡가 특유의 섬세한 화성과 반전을 품은 멜로디. 그리고 폭발 직전의 고음 라인. 이거다 속으로 중얼린 순간. 그는 바로 매니저에게 눈짓을 보냈다. 계약을 준비하라는 신호였다. 음악이라는 건 타이밍이다. 누가 먼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가 전부였다. 김용빈은 그 누구보다 빨랐다. 그는 곡을 들은 당일 저녁 자신의 팀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미 연말 시상식 무대 콘셉트까지 구상했고 가을 발매 일정표를 맞춰보며 세부 계획을 조율했다. 업계에선 한 곡이 한 가수를 한 시즌 내내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다. 김용빈에게 이 곡은 단순한 신곡이 아니라 올해를 결정짓는 카드였다. 매니저는 전례 없는 고액의 선급금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준비된 조건은 웬만한 가수라면 감히 입에도 못 올릴 금액이었다. 그리고 그 제안은 곧바로 조영수 작곡가 측으로 전달됐다. 며칠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며칠 사이 세상이 뒤집혔다. 연락이 뜸하던 작곡가 측에서 갑자기 계약 논의를 잠시 미루자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유를 묻자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는 짧은 답만 돌아왔다. 이상했다. 이미 거의 합의가 끝났는데 생각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한 건 의외였다. 김용빈은 속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곧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었다. 어쩌면 더 나은 편곡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그 예감은 며칠 뒤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한밤중 음악계 동료에게서 날아온 짧은 문자. 그 곡 손빈아한테 갔대. 순간 손끝이 저려왔다. 화면 속 글씨는 몇 번이고 흐릿해졌다가 또렷해졌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음 날 손빈아의 소속사의 SNS에는 새 프로젝트 커밍순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짧은 멜로디 라인이 실린 영상이 올라왔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바로 그 곡이었다. 김용빈이 그토록 갈망하던 곡. 사람들은 곧 소문을 만들어냈다. 누군가는 손빈아가 우연히 곡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애초부터 그녀가 노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한 음악 PD는 이건 단순한 곡 거래가 아니라 업계에 보이지 않는 힘의 재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이 바닥에서는 신곡이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손길이 오갑니다. 누가 언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 또 그 조건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손빈아 측은 처음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침묵은 오히려 불을 지폈다. 김용빈 팬들은 온라인에서 돌려줘 그 곡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고 각종 커뮤니티에는 손빈아를 향한 비난과 방어가 동시에 쏟아졌다. 그녀를 비난하는 쪽은 고의로 빼앗았다는 주장을 방어하는 쪽은 좋은 곡을 얻은 건 잘못이 아니다 라는 논리를 폈다. 팬덤 전쟁은 순식간에 음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번져갔다. 며칠 뒤 손빈아가 라디오 생방송의 모습을 드러냈다. DJ가 신곡 관련 질문을 하자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좋은 노래는 결국 제 무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곡은 길었다. 누군가는 이를 당당한 선언으로, 누군가는 조롱 섞인 도발로 받아들였다. 김용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탄 조명 아래에 비어있는 녹음실, 그리고 의자 위에 놓인 헤드폰. 아무 설명도 없었다. 그러나 팬들은 그 이미지 속에서 그의 감정을 읽어냈다. 허탈함, 분노, 그리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심. 그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혀 다른 장르의 곡을 찾고 해외 작곡가들과의 접촉을 늘렸다. 누군가는 그의 이런 행보를 보복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진짜 음악인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가을이 왔다. 그리고 운명의 날,
대형 음악 축제가 열렸다. 메인 무대에 선 사람은 손비나였다. 조명이 꺼지고 그 곡의 전주가 흐르자 관객들은 환호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관객석 맨 뒤에서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가 누구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다. 무대 위의 노래가 끝날 무렵 SNS에는 실시간으로 영상과 사진이 쏟아졌고 그가 나갔다는 목격담이 퍼졌다. 공연이 끝난 뒤 손비나는 무대 뒤에서 기자들과 짧게 마주쳤다. 오늘 무대 만족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노래는 무대에서 살아야 하죠. 라는 대답을 남겼다. 그 말은 다시 한번 파문을 일으켰다. 반면 김용빈은 자신의 콘서트 준비에만 몰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곡이든 결국 중요한 건 그걸 부르는 사람의 진심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때로는 잃는 게 얻는 것보다 클 수 있습니다. 연말 시상식 무대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했다. 후보석에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은 짧고 건조했다. 그러나 수상자가 발표된 순간 김용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비나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아 다음 날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음악계는 여전히 이 사건을 회자한다. 그 곡이 누구의 것이었어야 했는지, 그리고 진짜 승자는 누구였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음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와 감정이 얽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그 생생한 진실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